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죠. 네. 네. 자, 이 화면, 네, 이 슬라이드 할 차례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불안 관련 장애를 행동적으로 이렇게 가상현실을 이용해가지고 치료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요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제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내용이에요. 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신경계의 가소성, 변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결국 그런 행동상의 변화가 결국 신경계에서의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그런 시냅스의 가소성을 통해서 그런 연결 패턴들이 달라지는 제조직화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 치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익히 봤듯이 결국 이 신경계에서의 그런 세포들 간의 그런 작동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런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바로 그 화학 신호와 관련된 것에 개입함으로써, 즉 소위 약을 먹음으로써 거기에 그런 신호 처리 방식, 패턴을 바꿈으로써 결국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불안 관련 장애를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내용도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기초로 해서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 그 시냅스를 배울 때, 시냅스를 배울 때 어, 시냅스에는 흥분성 시냅스가 있고 억제성 시냅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흥분성 시냅스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글루, 어, 탐산이라는 것이 있다 얘기했었고, 억제성 시냅스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어, GABA, 뭐 또 그냥 한글로 그죠? 가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가바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해서 좀 치우고 보면, 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이것이 축삭 종말, A라는 세포의 축삭 종말, 이것이 이제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 세포막. 여기 세포체, 세포막에 이제 수용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뭐 수용체, 수용기를 이런 모양으로 제가 이제 상징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바라는 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것이 여기에 작동해서 채널을 열게 되고, 즉 이온 통로를 열게 되고, 그때 억제성 시냅스에서, 즉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작용해서 매개되어지는 시냅스에서의 억제성 시냅스는 바로 이렇게 가바가 작동해서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밖에 많이 있는 클로라이드, 즉 염소 이온이, 이거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띤 이온인데 이 녀석이 들어오게 된다. 또 어떤 수용기는, 네, 이 수용기는 이 수용기는 제가 이렇게 좀 색칠을 내어볼까요? 어, 이 수용기는 똑같이 가바가 들러붙더라도, 그죠? 이온 통로가 열리는데 이때는 안에 많이 있는, 이건 A세포, B세포입니다. 자, 안에 많이 있는 칼륨이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억제성 시냅스 역할을 한다. 즉, 억제성 시냅스라는 것은 이 B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 지금 밖에 밖에 많이 있는 클로라이드, 음전하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는 안정전이 마이너스 70mV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테고, 아니면 혹은 이것이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가 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mV에서 안정전이에서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게 되니까 안에 있는 이 안정전이 값이 플러스 방향으로 변함으로써 역치에 다다라서 활동전이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성 시냅스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이라 했어. 자, 그런데 바로 여기 보여지는 이것들이 지금 가바 수용체를 이게 뭐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바 수용체 그러면 이 막은 결국 가지돌기나 세포체의 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들러 붙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가바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파란색. 들러붙기도 하지만 이 가방 수용체에 또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이름 붙인 벤조디아제핀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물질도 붙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결합 장소가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이 여기에 들러붙으면 바로 이 가바에 의해서 가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억제성 효과가 더욱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가바 수용체가 아니라 밖에 많이 있는 염소이온, 즉 클로라이드가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클로라이드 그죠? Cn하고 마이너스 썼죠. 바로 이 클로라이드가 안으로 들어오는 수용체에 이 벤조다이아제핀이 들러붙어서 이 가바의 효과를 더욱더 증폭시켜서 안쪽을 더욱더 활동 전이가 일어날 수 없게끔 억제성 효과를 낸다라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이 약물이 이제 약물 이러한 캐테고리 벤조다이아제핀 계 약물이라 하는데 벤조다이아제핀 계 약물에 해당하는 그 캐테고리에 해당하는 약물이 시중에서 발륨, 리브리움, 제낙스라고 부르는 그런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약품 이름이기 때문에 다 고유명사라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발륨 또는 팔륨, 리브리움, 제넥스라는데 이 약물들이 뭐 바로 항불안제예요. 근데 이 항불안제가 어디 작용하냐면은 우리가 구강으로 투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결국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세포에 어, 뇌로 전달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어디 시냅스에서 이 수용체에 작용하는데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는 이 부위가 바로 편도체라는 거예요. 편도체. 앞서 편도체가 그죠? 스트레스 그리고 또 불안 관련 장애에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가지고 아주 이제 확연한 예로 실험적으로 쥐에게서 편도체를 홀라당 없애버리니까 아예 그냥 뭐 불안 반응,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이런 반응도 안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불안제가 그죠? 벤조디아제핀 또는 죄송합니다. 벤조디아제핀이 계라고 불리는 그런 약물들이 바로 편도체 내의 가바 수용기에 작용해서 가바의 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항불안 효과를 내더라라는 거. 이건 이제 약물로 불안 작용을 불안을 이제 치료하는 불안 관련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것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항불안제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약이 있더라 뭐 그걸 다 뭉뚱그려서 벤조디아제핀이라 부른다 뭐 이것이 새로운 정보지 그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는 우리가 2장에서 그죠? 시냅스 그리고 시냅스에 작용함으로써 그 기량제나 효능제 효과를 내므로써 우리의 행동과 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네. 기량제, 효능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퀴즈랄까 하나 물어본다면 이때 벤조디아제핀 그죠? 벤조디아제핀 결국 이 구체적인 이런 항불안제는 금방 말씀드린 이 경우에 기량제입니까? 효능제입니까? 기량제다. 오, 예, 잘했습니다. 예, 채팅창에 답했는데 잘했습니다. 자, 기량제, 효능제란 말은 그것이 무엇을
차단한다. 그것을 뭔가 뭐 억제한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냅스를 통해서 그것이 흥분성 시냅스든 억제성 시냅스든 관계없어. 하여튼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데 그것이 억제 효과를 내든 뭐 흥분 효과를 내든 어떤 효과를 내는데 그 효과를 더욱더 증폭시키느냐 그것을 감하느냐에 따라 증폭시키면 또는 그 효과 비슷하게 자기가 흉내 내면은 효능제가 되는 것이고 그 효과를 감하거나 아예 안 일어나게 하면 기량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경우에는 뭐요? 벤조디아제핀이 가바가 하는 역할을 더욱더 뭐 증폭시켰으니까 벤조디아제핀은 바로 편도체 내에서 가바성 가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억제성 시냅스에서 바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불안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관련되는 가바 수용기는 안에 많이 있는 칼륨 이온이 나가게 하는 그런 수용기가 아니라 밖에 많이 있는 클로라이드 이온, 즉 전하를 띤 염소 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수용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답 너무 잘했어. 예. 자, 두 번째가, 두 번째. 요 불안 관련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제목이 할 일 자꾸 미루는 사람은 뇌가 다르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2018년도 9월. 지금 한 3년쯤 되네요. 그죠? 9월이니까 3년쯤 되는데, 독일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팀은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데 이건 이제 원래 이제 영어 이름이고 편도체가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 편도체가 민감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 할 일이 되겠죠. 할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결과, 뭐 하면은 뭐 힘들 거라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부정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결과에 더 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행동을 주저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일 수 있다고 이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라는 거. 이것이 아까 뭐 불안 관련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러한 습관 버릇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스트레스 불안과 관련해서 편도체가 이렇게 관여하고 사람마다 다를 때 그것이 행동상으로 삶 속에 이렇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행동으로 또는 약물로 그죠? 또 변화가 가능해요. 왜? 우리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또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물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삶을 바꿈으로써 가소성에 의해서 바뀌는 게 그게 더 건강하죠. 약물을 쓴다든지 뭐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부작용이 따라오니까. 예. 자, 요 밑에 보면 참고로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연결이라 했어요. 전전두 피질 우리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될 때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전전두 피질이다. 해마도 있지만 이제 전전두 피질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전전두 피질은 두 번째 시간부터 조현병 얘기하면서 계속 언급되었고 이 전전두 피질은 비유하자면 CEO, 그죠? Chief Executive Office에서 CEO, 뭐 흔히 옛날 말로 하자면 사장님과 같은 그런 조직에서의 사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전전두 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어, 든든할수록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려니까 튼튼할수록 연결이 잘 되어 있을수록 이 전전두 피질은 편도체의 그런 비정상적인 활동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앞서 그 PTSD의 경우에도 봤지만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를 더 이상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확인했었고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었어요. 바로 이 경우에도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 이 경우에도 결국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와의 어떤 연결, 구조적인 연결, 그리고 기능상의 연결이 이렇게 미루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PPT와 관련된 큰 주제가 스트레스와
불안인데, 즉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지금 뇌와 관련해서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의 연결이 튼튼해서, 비유적으로 하면 튼튼해서, 아니면 달리 얘기하면 이 연결이 상호 잘 활성화되어서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적절하게 또 조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해야 될 때는 또 편도체가 적절하게 활성화되어서 결국 우리의 CEO와 같은 이 부위와 함께 우리가 거기에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도 하는 그런 상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편도체가 전혀 작동을 못한다, 극단적으로, 이때는 뭐 민감하다 했는데 아예 그냥 이게 편도체가 둔감하다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그 우르바 비태병 환자나, 아니면 그 실험적으로 편도체를 없애버린 쥐에 상응하는 식으로, 나한테 위험이 오고 스트레스 상황이고 내가 거기에 적응적이기 위해서는 뭔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판단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도체가 적절하게, 그죠? 둔감한 것도 그것도 적응적이지 않고, 너무 민감한 것도 적응적이지 않고, 편도체가 적절하게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그것이 전전두피질과 함께 서로 잘 조율해서 그렇게 어,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적응적이다, 뭐 심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불안과 처벌 수준 또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제 뭐 우리 다 불안에 대해서 쭉 기재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타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수준이 엄격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뇌로 보자면은 편도체가 민감한 사람과 뭐 민감하지 않고 뭐 통상적인 사람, 아니면은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연결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연결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편도체가 민감한 사람, 아니면 과활성화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그러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 행동상으로는 공격성이 되겠죠. 공격성이 되겠죠. 결국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격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관하지 않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뭐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실험 예는 없지만, 이거 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불안과 스트레스 관련은 이렇게 끝내고, 오늘은 운동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운동신경계와 운동 관련 장애 및 치료 나옵니다. 자, 하위 주제로는 운동 관련 신경계 구조와 기능을 보고, 여러분 익히 들어봤을 텐데 파킨슨병, 그리고 헌팅턴병, 뚜렛 증후군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손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손해와 관련해서 어떤 운동 장애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동 관련 신경계 구조와 기능입니다. 우리 신경계 얘기할 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뉘고, 그죠? 말초신경계 중에 체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주로 이 내부 장기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좀 한자말로 불수의적이다. 불수의적이다. 또 불수의근이다.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예를 뭐 내가 지금 대장을 움직이고 싶다 해서 움직이거나, 그죠? 자궁을 움직이고 싶다 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통제되어지는 근육들이고, 그리고 그 체신경계는 바로 우리가 흔히 내 의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즉 수의근, 아까 수의근
과 관련된 거예요. 즉 수의근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이런 뜻이고, 조금 전에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것은 불수의근 앞에다가 불자를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의근은 결국 불수의근의 대부분이 아까 내장근, 내장 근육이다. 말씀드렸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가로를 놓고, 지금 수의근은 결국 뭐냐면은 골격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완 수축함으로써, 그죠? 뼈를, 그죠? 관절을 중심으로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수의근, 즉 이 내장 근육들은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뭐 대장이나 소장이나 뭐 자궁이나 위장이나 심장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은 뼈에 붙어 있지 않죠. 이런,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에 그 분식 가게나 그런 뭡니까 순댓국집에 가서 먹는 그런 그 순대나 그 부속품들이 다 불수육이에요. 결국 그 순대란 것도 그죠, 내장이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부속들, 그 간, 심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수육은 내장근들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근육들이고, 지금 아까 수익은 즉 체신경계, 체신경계에 의해서 이완 수축하는 근육들이 이제 수익근이고, 이건 바로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려는 운동 관련 신경계라는 것은 지금 자율신경계에 있는 체신경계를 구체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척수와 뇌 중에 뇌 안에서 결국은 뭐 수의근,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위를 보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뇌를 보고 있죠. 우리 지금 말초신경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는 자율신경계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했지, 체신경계는 그냥 그러하다라는 것만 얘기했고, 오늘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은 뇌 안에서 결국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수익은 골격근을 수축하게 하는, 이걸 통해서 운동 또는 뭐 움직임을 하게 하는 그와 관련된 뇌 부위를 보려는 거예요. 그 뇌 부위 중에 바로 운동과 관련된 부위를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사 반응, 뭐 반사 반응 중에 예를 들어서 무릎 반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릎을 고망치로 툭 치면 무릎이 끄떡하죠. 그런데 고망치로 툭 쳤을 때 무릎에서의 그런 감각, 그것이 척수, 신경계 중에 척수에 전달되어서 거기에서 곧장 뇌를 거치지 않아요. 곧장 바로 무릎 쪽으로 운동신경이, 그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체신경이 되겠죠. 말초신경, 체신경에 해당하는 운동신경이 무릎 근육을 수축해서 무릎이 끄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눈 같은 경우에 지금 방 안에 제가 자율신경계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 그죠? 동공이 방 안에 불이 탁 꺼지면은 동공이 커져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받아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방 안에 불이 탁 켜지면은 동공이 줄어들어요. 왜?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너무 많은 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셔서 또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공 조절을 하는 이거는 척수가 아니라 뇌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배웠던 뇌간, 뇌줄기에서 일어나는, 뇌간에서 일어나는 반사 반응이에요. 이것도 그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앞으로 얘기하려는 이러한 운동 관련 신경계를 거치지 않고, 이걸 필요로 하지 않고 뇌줄기, 뇌간 수준에서 그냥 빛에 반응해서 반사적으로 이것이 동공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 바로 금방 무릎 반사나 동공 반사 같은 그런 반사 반응은 운동에 포함되지만 오늘 다루려는 그러한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내부 장기의 움직임도 아니고, 그리고 금방 척수나 뇌간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와 관련된 운동도 아닌 운동을 다루려고 하는 거야. 소위 뭐 자발적 운동. 음. 즉
아까 수의적인 운동 하면 근육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수의근 아니면 아까 골격근 이것과 관련된 운동들을 다루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뇌 부위가 어디이며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이 이마 쪽이고 이게 뒤통수 쪽. 그러니까 이것이 왼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익히 봤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름 중에 가장 깊은 주름인 이 부위. 이 부위가 중심구. 어, 중심구. 이 구가 이제 주름이란 뜻인데 이걸 기준으로 앞쪽은 전두엽, 이 뒤쪽은 예, 두정엽, 이거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 시간에. 음. 자, 그리고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도 주름이 있는데 이게 더 깊어 보이는데 이건 주름이 아니라 그죠? 이 전두엽, 두정엽과 이 척두엽이 그냥 서로 접해 맞닿아 있는 곳이지 이건 주름이 아니니까 주름 중에 가장 깊은 부분 이 부분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음, 바로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떤 토대가 되어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보고 있는 대상과 나 사이에 이 시각 그리고 공간 내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 보고 있는 대상과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소리가 난다면은 청각을 통해서 또 그 대상이 냄새가 난다면은 냄새를 통해서 결국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내 그 대상으로 가까이 가든지 멀리 가든지 잡든지 피해 가든지 이런 식의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시각 정보가 시각은 어떻게 이 뒤통수 후두엽 이 부위로 눈에서 시작된 시각 정보가 대뇌상에서는 후두엽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없으면은 지금 하면 되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은 익히 여러분 알고 자 후두엽이 한 이 정도 되는데 후두엽 중에서도 더 뒤쪽 부분 1위로 바로 시각 정보가 입력된다. 어디 뇌에서는 가장 먼저 도달하는 부위다 해서 이 부위를 그죠 기능상으로 1차 시각 피질이라 불러요. 피질은 바로 이 그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뇌의 이 껍데기 부분을 피질이라 한다 했죠. 이걸 요즘은 겉질이라 부르는데 피질. 그래서 시각 정보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바로 1차 시각 피질인데 그 기능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붙여진 이 1차 시각 피질이 바로 후두엽에 위치해요. 후두엽 중에서도 가장 뒤쪽에 위치해요. 바로 거기서 주어진 시각 정보 플러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소리 얘기했죠. 소리 플러스 소리, 소리와 관련해서 이제 귀는 여기다 그릴 수 없으니 그리면 좀 여기 겹쳐지니까 자, 귀는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자, 청각 정보. 청각 정보는 어디에 이 대뇌상에 먼저 도착하냐면 바로 이 척두엽, 측두엽, 측두엽의 이 부위, 이 부위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또 1차 청각 피질이라 불러요. 그래서 2부에 도착해. 바로 그런 청각 정보와 자, 지금 이제 시각했고 청각 얘기했습니다. 두 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죠? 그 대상과 나 사이의 이 공간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그런 정보가 바로 여기 있어. 이 두정엽, 이만큼이 두정엽인데 두정엽 중에서도 뒤쪽 부분 여기에서 그 정보가 주어져요. 여기에서 주어져. 그래서 시각, 청각, 그리고 공간 내에서의 나의 위치 이런 정보가 같이 다 합쳐져서 어디로 가냐? 그 정보가 제일 앞쪽.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쪽. 어디죠? 전전두,
옆 피질, 뭐 옆자 빼고 그죠? 전전두 피질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전전두 피질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바로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계획 수립. 아까 그 불안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마지막 PPT에서도 제가 전전두 피질을 얘기를 하면서 전전두 피질 또는 전전두 엽은 뭐와 같은 기능을 한다? CEO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랬죠. 즉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조직 내에서 뭐 옛날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장님 같은 그죠? 역할을 한다고 했어. 바로 이 전전두 피질이 계획을 탁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녹색으로 표현한 이 부위. 네. 좀 짙은 녹색 부위는 보조 운동 영역이라 부르고 좀 밝은 녹색 부위는 전운동 피지라 부르는데 이 부위로 정보가 옮겨지면은 그 운동을 구체적으로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화해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조직화가 무슨 의미인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조직화예요. 그럼 조직화한다면은 이 정보가 바로 여기에 뭐 보라색을 표현한 이 부위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바로 보라색을 표현한 이 부위가 뭐 기능적으로 1차 운동 피질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1차 운동 피질 있는데 제가 괜히 썼네. 1차 운동 피질 기능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이 기능이 1차 운동 피질 기능을 하기 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1차 운동 피질 이름 붙인 것인데 아까 음 제가 아까 주름을 잘못 그렸네요. 아 죄송해요. 이만큼 와서 지금 다시 정정하면 헷갈릴 텐데 아까 가장 깊은 주름을 제가 여기가 가장 깊은 주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가 가장 깊은 주름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깊은 주름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가 중심구고 그죠? 중심구 바로 뒤쪽이 우리 1차 체감각 피지라고 얘기했던 바로 중심 후 회가 되고 회는 이랑이란 뜻을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중심 전회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구를 기준으로 뒷부분은 후두엽인데 중심구 바로 뒤쪽에 있는 이랑은 한자말로 회라 부르는데 중심 후회라 부르고 얘는 1차 체감각 피질이다. 그래서 우리 몸 감각과 관련된 정보가 이 대뇌 피질상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부위다. 그리고 이 중심구 바로 앞쪽에 있는 중심 전회, 중심구 앞쪽에 있는 이랑 이 회는 금방 말해 1차 운동 피질이다. 즉 이 대뇌에서 처리된 감각을 바탕으로 운동과 관련된 정보가 이 대뇌를 출발할 때 마지막으로 그치는 부위다. 결국 1차 운동 피지에서 결국은 어디? 그 운동 정보가 쭉 전달되어서 뇌간, 뇌줄기나 아니면 척수까지 내려가서 바로 우리 뇌줄기 같으면은 바로 목 위에 이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척수 쪽까지 내려가면은 목부터 발끝까지의 아까 뭐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수위근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뇌관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결국 얼굴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이 입 움직이고 안에 성기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바로 이 뇌관 수준에서 빠져나와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필기를 한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1차 운동 피지에서 출발한 그런 운동 정보가 척수까지 왔다가 그죠? 지금 팔로 이렇게 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1차 운동 피질. 즉 1차 운동 피질은 여기 보조 운동 영역이나 전운동 피질에서 조직화된 그러한 운동 정보를 받아서 운동 명령을 출력을 한다. 어디까지 정보를 보내느냐? 바로 뇌간이나 척수까지 보내고 바로 뇌간 척수는 이거다. 뇌간은 뇌의 일부로서 중추신경계고 척수는 또 중추신경계 일부죠. 결국 뇌간 척수 수준에서 그리고 운동 유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본 체신경계를 거쳐 구체적으로 이 뼈에 붙어 있는 또는 얼굴 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을 그죠?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근육들을 그죠? 함께 또는 어떤 녀석은 어떤 근육은 수축, 어떤 녀석은 수축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근육을
근육 조합을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전두 피질, 보조 운동 영역, 전운동 피질, 1차 운동 피질, 그런 뇌관 척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근육이 될 텐데,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학교 총장님이 학교를 이렇게 한 둘러보니까 학교가 좀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페인트칠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총장님이 우리 다음 달 몇째 주에부터 몇째 주까지 학교 리모델링 또는 청소를 하자. 이렇게 운동계를 수립했어. 그럼 총장님이 그날부터 페인트통 들고 빗자루 들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냐? 아니죠. 그러면 이 청소에 대한 그런 운동 계획에 해당하는 이러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요. 이러한 계획 수립이 어디? 바로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넘어가겠죠. 총무과로 넘어가면 총무과에서 그러면 야 페인트 칠은 언제 하고 물 청소는 언제 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바닥 쓸고 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것을 조직화해요. 여기서는 운동 조직하듯이 오르가나이제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건물은 며칠부터 언제까지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제일 마지막 주 며칠 동안은 어느 건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친다 이렇게 오르가나이제이션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운동과 비유하자면 보조 운동 영역 전운동 PC 하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명령 어디 주죠? 결국은 뭐 청소 담당하는 사람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 조직을 제가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청소 부서라 얘기할까요? 예, 제가 정식 이름을 모르니까 그리로 그 이런 뭡니까 그런 서류 절차를 하게 되죠. 뭐 여기 말로 하자면 운동 명령을 보여내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되죠. 내리는 것이 이 총무과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와이셔츠 걷어붙이고 그죠? 그런 운동복 입고 나서 이런 건물 청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직하게 되면은 그것이 청소부서에 그 그러한 안내 사항이 전달되면은 구체적으로 그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실제적으로 페인트 칠하고 비질하고 뭐 뚱땅뚱땅 못질하고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제 1차 운동 피지를 좀 보죠.